안녕하세요, 구본일입니다. 제가 커오면서 저보다 선배나 어른들에게 들었던 조언 중에서 지나고 보니까 이거 잘못된 조언이구나 싶은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모두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현명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죠. 사업가들이 자주 하는 실수라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방법론적인 것도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한국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잘못된 조언이 무엇이 있는지 봅시다. 첫 번째는 밤 남기지 마라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상대는 분명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길 원해서 좋은 의도로 이런 조언을 할 거예요. 하지만 밤 남기지 마라, 많이 먹어라 라는 것은 과식을 권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식이 몸에 안 좋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속이 더부룩하기도 하고 배가 부르면 집중력을 해치면서 비만의 지름길이 됩니다. 먹을 만큼 밥을 떠서 음식을 버리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때때로 음식을 많이 먹으라고 고문에 가깝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20대 때 회사 상사가 그런 분이 있었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내 식사량보다 과한 음식을 먹으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조언입니다. 배가 부르면 남기세요. 북한이나 다른 못 사는 나라들은 이것도 못 먹어서 굶는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과식해서 몸이 상하는 걸 권하는 건 인과관계가 잘못된 말입니다. 성장기 때 골고루 먹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릴 때 골고루 먹는 것과 식하는 것은 구분합시다. 두 번째는 택시 타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택시비로 본인 수입의 대부분 지출로 쓰는 게 아니라면 저는 택시를 타는 것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정확하게는 에너지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대중교통을 선택하라는 것인데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보다 편하게 갈 수 있다면 택시는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수입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택시를 타서 내가 에너지와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 그 선택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조언 세 번째는 성실하게 일하라입니다. 이건 말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중간에 빠진 맥락이 있는데요. 엉뚱한 방향으로 성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섭도록 현명하고 정말 필요한 일에 성실합시다. 제가 가난한 노인들을 비하하는 의도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박스를 줍는 노인분들도 엄청 성실하십니다. 그렇게 성실하진 말자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방향이 확실할 때 성실한 건 좋습니다. 제가 0.1%들의 훈련 방법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만시간의 법칙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시간을 갈아서 성실해봤자 성과가 좋진 않습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조언 네 번째는 저금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금 자체를 제가 부정하기보다 여러 가지 빠진 맥락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은행의 적금이나 보험 상품 것들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조언입니다. 어른들이 저금을 할 때에는 은행 금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자본주의에서 돈이라는 것은 점점 그 가치가 떨어지고 지금 1,000만 원의 가치와 5년 뒤에 1,000만 원의 가치가 같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 그 돈을 투자해서 잃으면 어떻게 하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잃는 한이 있더라도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훈련해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또 투자라고 제가 권장하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를 하는 것도 있는데 사람마다 자신한테 맞는 재테크가 있으니까 그건 각자가 판단하는 걸로 하고, 투자의 다른 의미는 20대 때 버는 돈은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과 책에 돈을 아끼지 말고 연애와 여행에 돈을 투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빚을 내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벌이에 맞는 수준에서 내 삶을 더 행복하게 하고 인간적으로 더 성장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조언 다섯 번째는 월세 말고 전세 살라는 조언입니다. 레버리지와 투자를 아는 사람들은 이 조언이 왜 잘못됐는지 아실 텐데, 이것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것은 계산해보고 살아야 됩니다. 1억 원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얼마가 차이 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1억 원의 이자가 5%라고 가정했을 때 500만 원입니다. 1년에 500만 원을 내는 것이 맞을지 월세를 내는 게 맞을지 최소한 비교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전세가 더 나을 수 있다고요? 레버리지 관점에서 전세는 집주인한테 공짜로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라는 개념은 과거 어르신들이 살아갈 때 은행 금리가 낮아서 월세보다 혜택이 더 많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월세 살고 그 보증금을 투자로 굴리는 걸 추천합니다. 투자도 훈련의 영역입니다. 월급 모아서 자산을 만들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어른들의 잘못된 조언 6번째는 싼 거 사라, 너무 비싸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저렴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값을 하는 소비를 해야 됩니다. 돈을 써보는 즐거움이 있어야지 돈 벌 의미를 느낍니다. 소비를 통해서 특별한 경험이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소비를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껴 쓰자가 관성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즐겁게 벌고 쓸 때도 즐겁게 써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돈을 모아두기만 하면 무슨 재미로 사나요? 그리고 비싸도 합리적인 소비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그게 경제적으로도 훨씬 훌륭한 선택이에요. LED 전구는 일반 전구보다 8배 비쌉니다. 하지만 소비 전력은 10배가 적어요. LED 전구가 일반 전구보다 많게는 20배 더 오래 씁니다. 초기 비용은 많이 들더라도 LED 전구를 쓰는 게 가성비에도 더 나은 거죠. 좋은 소비 습관은 써봐야 압니다. 그리고 아껴 쓰기만 하면 그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어른들의 잘못된 조언 공감되시나요? 옛날만큼 어른들의 조언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농경시대에서부터 정보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렇다고 합니다. 농경시대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의 경험이 농사의 중요한 요소였는데 지금은 반대로 젊은 사람들이 최신 정보를 더 많이 습득하고 있어서 어른들의 조언이 큰 효과가 없다고 해요. 항상 사회적인 통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만의 독자적인 정의와 관점을 고민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이론이나 방법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써먹을 수 없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어떤 조언이 나한테 맞지 않았는지 댓글로 써주시겠어요? 이번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간다. 자. 맞춰봐. 머리 없어. 이쪽이야.